이렇게 선선하고 좋네요. 대종사님께서 진리를 깨달으시고 이론상 진리는 이렇게 돼 있다. 그 진리를 어떻게 내 것으로 가져오느냐? 신앙을 하고 수행을 해라. 그리고 서원을 해라. 내 것이 되도록. 그러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법어를 내주셨어요. 법어는 깨달으면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큰 일원상 하나하고 작은 일원상 6개. 그 앞에 큰 원상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이러이러이러한 이치를 깨닫게 된다. 그럼 뒤에 작은 일원상은 뭘까요? 크게 일원상을 깨달으면 이렇게 살아라. 일상 속에서 일원상을 계속 공부하면서 살아라. 사는 모습은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진리는 무형한 것이에요. 보이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는지 저 사람이 깨달았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수학은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답이 나와요.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수학은 참 쉽다 그래요. 저는 천하의 어려운 게 수학이에요. 아무래도 정답이 안 나와요. 일찌감치 저는 수포자가 됐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진리도 공식이 없어요. 거의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어에서 표준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표준. 진리를 무엇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실천하면 된다고 표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하고 서원하고 그러면 뭘 깨닫게 되느냐? 지방 3계가 다 오과의 소유인 것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교도님들 내 살림만 살림이니까 이 지구는 내 살림이 아니니까 어떠세요? 우리 지구도 내 살림이죠? 네. 그걸 알게 되셨어요. 이론상 진리를 신앙하게 돼요. 시방 3계. 시방은 동서남북 그 사이사이 간방과 상하를 합쳐서 시방. 공간적인 개념이죠. 일체 만유가 존재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의미하는데요. 이걸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3계. 불교에서는 이 3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명산에 가면 꼭 절이 하나씩 있어요. 많은 절에 가보셨죠? 네. 절에 가보면 바람 배치가 잘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3계에 의해서 배치가 돼 있어요. 제일 먼저 절에 가면 뭘 만나냐면 일주문이라는 걸 만나요. 아시죠? 기둥이 하나다. 그래서 일주문이라고 해요. 절의 시작이죠. 일주문이. 이 일주문이 뭐냐면은 6개에 해당해요. 스님들이 겨울과 여름에 3개월 동안 선을 나요. 동선, 하선 해가지고 하안거, 동안거 해가지고 그 3개월 동안은 어디를 못 나가느냐? 일주문 밖을 못 나가요. 일주문을 벗어나면 6개예요. 그리고 이 6개에 딱 들어서면 엄청나게 험악한 사람이 4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하천암이죠. 네. 동서남북 4곳에서 부처를 보호하는 신장으로 있는데요. 무섭게 생겨가지고 뭐를 막 깔고 앉고 잡고 있고 막 힘이 막 엄청 세고 해서 사기 악기가 부처님한테 범접하지 못하게 정화시키고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가 욕계예요. 욕계. 욕심의 세계. 이 욕심을 딱 다 놓고 들어가라 이거죠. 절에 들어가라. 들어가면 그다음에 색계가 나오죠. 색계는 들어가다 보면 불이문이라고 써진 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불이문. 불이 아닌 문이다.
이 세 개에는 주지실이 있고 원주실이 있고 선방이 있고 강당 등이 있고 공양간 등이 있고 한마디로 스님들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경주 불국사를 방문했어요. 방문해가지고 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웅전까지 차로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스님들은 자동차를 타고 3개까지는 들어갑니다. 왜? 스님들은 이미 6개를 벗어났다고 자부를 하기 때문에. 속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속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논의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한 스님이 이거는 법을 어기는 일이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도 별시 없이 이 일주문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 들어갔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6개하고 3개가 나눠지죠. 마지막으로 뭐죠? 무색계. 불이문에서 대웅전까지가 무색계입니다. 부처님은 무색계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잘 배치되어 있는 곳이 해인사하고 부산의 범어사라고 합니다. 가보셨어요? 생각이 나요? 시간 좀 한번 가보세요. 이제 가보면 좀 보는 게 좀 달라지실 거예요.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내 것이다 라고 하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죠.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뭐가 있으세요? 통장? 집문서? 땅문서? 이런 거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세요? 제 몸만 내 몸만 내 이름이요? 자, 내 것이라고 하면 내 이름으로 등기된 것들이 정확하게 내 것이에요. 그죠? 내 가족. 그러나 시방 3개는 주인이 없습니다. 형상 없는 것들은 다 주인이 있어요. 형상이 있는 것들은. 하다못해 이런 의자도 내 앉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시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장 욕심쟁이는 허공법계를 등기 이전낸 사람이다. 이런상 진리를 깨달으면 이 허공법계를 자기의 소유로 이전 등기를 낼 수 있다. 주인 없는 시방세계를 내 것으로 삼는다. 그래서 시방세계가 다 오바의 소유인 줄 알아요. 큰 집살이로 하는 거죠. 작은 집 하는 게 아니고 남의 집도 이웃도 나의 것처럼 아끼고 돌보는 사람이 참으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해보이고, 참다운 나의 소유, 오바의 소유라는 것은 내 집에 물건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닌 이 시방 3개를 다 내 집 삼아서 살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깨닫느냐? 우주 만물이 이름은 다 다르다 하셨어요. 이름이 다 다르죠? 이름은 다 다른데 대종사님은 만유가 한 체성이라고 했어요. 체성. 깨달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태양 없이 살 수 없죠. 부모 없이 태어날 수가 없고 동물과 식물까지도 우리 한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고 한 기운으로 움직입니다. 이름은 다 달라요. 그런데 기운은 하나예요. 바다가 중국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고 일본이 떨어져 있고 한국이 떨어져 있어요. 바다로 싹 둘러싸여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바다 밑으로 가면은 떨어져 있을까요? 연결돼 있을까요?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바다 밑으로 가보면 다 연결돼 있다. 그리고 저기 저 러시아에서 잡힌 동태가 한국에서 말려요. 그럼 황폐가 되죠. 국산이에요, 외국산이에요? 외국산. 외국산이에요? 한국에서 잘 말려서 황폐가 됐는데 국산이에요, 외국산이에요? 국산입니다. 맞아.
국산으로 알고 드신 분도 계시고 결국 외국산이다라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산인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도 마음 작용의 근본 바탕은 같아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선하거나 악하거나 달라져요. 재불 조사라고 했는데 재불은 확실히 깨달은 사람, 조사는 깨달은 진리가 그분을 통해서 내려오는 분, 범부는 일반 사람들, 중생은 일체 유정물. 유정물이라는 것은 금수, 동물, 곤충까지도 성품이 갖춰져 있고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이다. 나눠져 있지만 성품짜리는 하나다 이거죠. 그래서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 알게 된다. 두 번째로 보셨어요. 마지막으로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된다. 인과공의 이치가 불변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안다. 제가 이 교당 단 밑에 풀나지 말라고 왕제비꽃을 심었어요. 쭉 심었어요. 음지식물이에요. 양지 쪽에 심으면 죽어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흔적도 없이 싹 없어져요. 이것이. 없어졌다 봄이 되면 기가 막히게 또 나와요. 더 커져서 새로움을 더 불려서. 그래서 다시 봄이 되는 줄 우리가 알아요. 생로병사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된다. 지금 여름을 살고 있는 20, 30대가 있고 가을을 살고 있는 5, 60대가 있고 겨울을 살고 있는 7, 80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삶도 마찬가지죠. 양지 같은 시간이 있고 음지 같은 시간도 있습니다. 내일이 있고 또 내생이 있는 걸 아시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가 허투루 보내실까요? 이 생에 지은 업은 언제 풀어야 돼요? 다음 생에서. 인과를 철저히 믿고 계시네. 다음 생에 있는 걸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나는 다음 생에 풀겠다. 이런 확신을 갖고 계십니다. 잘 생각하세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내가 지어서 받는 것 자작자수죠. 내 심신작용 따라서 인과보응이 와요. 음양상승의 이치 따라서. 이건 우주의 원리입니다. 우주의 원리. 아무도 몰래 감나무에 걸음을 해요. 누가 알아요? 가을 알아요. 가을에 열매가 달라져요. 그죠? 아무도 몰래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은밀히 지은 행위도 음양상승의 이치 따라서 다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상 진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알게 되니까 이제 6가지로 실행을 해라. 알았으니까 진리를 6가지로 실행을 해라 그랬어요. 뭐 해줘? 육군이라고 해줘. 육군. 눈, 귀, 코, 입, 몸, 마음. 6가지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눈은 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치우침 없이 두루두루 봐야 돼요. 눈으로 도둑맞은 정신도 있고 같은 형상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져요. 눈을 혈육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정신을 종조리 하셔야 되는데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똑같은 현상인데도 누구는 이렇게 설명하고 누구는 저렇게 설명하고 너무 달라요. 왜 그럴까요? 눈을 잘 사용해야겠습니다. 귀는 듣는 역할을 하죠.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싫은 소리가 차별 있게 들리죠. 차별 없이 들어야겠죠. 그리고 소리 없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어요. 소리 없는 소리. 요즘 광고 보니까요, 대상포진 막 선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대상포진 주사를 맞으라고 해도 귓등으로 듣는다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귓등으로 듣는다. 귓속으로 안 듣고 귓등으로 들어요. 그 표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 귓등을 이렇게 때리니까 기억력 지글지글이 싹 떨어져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주로 귓등으로 듣는 거야. 귓속으로 잘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내가 좋아하는 소리 이런 소리만 들으려고. 진짜 나에게 이익되는 소리는 귓등으로 듣고 탁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게 귀를 잘 사용하는 것일까요? 대장 종사님께서는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 음양 없는 한 조각의 땅, 메아리 없는 돌짜기, 이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눈기, 코. 제 생명리의 냄새를 쫓지 않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쫓지 않는 편입니다. 코의 역할은 냄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코가 하는 중요한 역할. 그렇죠. 호흡이죠. 호흡. 들어갔다 나왔다. 운동을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 숨쉬기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요. 숨쉬는 것도 운동이에요. 사실. 잘 들으시고 잘 내쉬어야 돼요. 어디까지? 깊이 있는 단전까지. 하루 중에서 단전까지 깊이 있는 호흡을 잘 챙기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코를 잘 사용하세요. 입에 대한 중요성은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해로움과 상처, 거짓말 하지 말고 모두를 살려내는 말을 하면 돼요. 언어는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을 주로 우리는 말로 해요. 입으로 하고. 그래서 기가 가장 많이 빠지는 곳이 입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대화할 때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해요. 대조해 보세요. 1분 이야기하고 2분 듣고 3분 생각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너 1분 말했어? 나 5분 말해야 돼. 그죠? 1분 이야기하고 2분 듣고 3분 생각하라. 사람과 소통하고 만날 때 중요한 원칙이라고 합니다. 몸 들어가 있습니다. 몸. 세상 일을 하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유익되도록 보온하는 것이 몸이죠. 대종경에 대종사님이 어떤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무식해가지고 모든 권리를 소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자기는 점점 늙어지고 소는 거칠어져서 이 소가 부렁부렁 따라가고 가시밭으로 따라가고 막 정신없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남천 선지님한테 그대의 소는 그대가 하자는 대로 하는가 물어보셔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 몸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합니까? 몇 프로나 하십니까? 그러니까 김남천 선생님이 대체로는 하자는 대로 하고 안 되는 것은 제가 호령을 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 일을 꼭 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는 우리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호령을 해야 돼요. 누가 호령을 합니까? 내가 내 소한테 호령을 해야죠. 마음은 육군의 각 기관의 근본 바탕이 됩니다. 마음 사용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왕이면 마음을 알아서 깊고 넓고 크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라고 그랬냐면 어떻게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원만 부족하고 지고무사하게 써라. 그래야 앞에 이론상이 붙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에 이론상은 없어져 버려요. 내 마음대로 육군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론상의 진리의 바탕에서 쓰는 것은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써라. 조금도 모자라거나 결함이 없이 모든 것을 갖추어 있고 지극히 공평해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침이 없고 털끝만큼의 사사가 없게 써라. 보셨어요? 평등하죠? 근본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평등하고 치우침이 없고 욕심이 없이 사사로운 욕심이 없이 쓰는 것.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써라. 이것이 뭐냐면 이론상 서원문에서 말씀하신 위력을 얻고 그 체성에 합하는 경지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론상 진리를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이론상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떤 이치를 알게 되는지를 큰 원상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큰 원상을 작은 원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육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렇게 법어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 일상 속에서는 진리가 작은 원상을 통해서 잘 발현되기를 바랍니다.